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계시적 성격의 꿈을 사례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어서 가는 곳이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를 요약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청나라 강희제 때의 일이라고 합니다. 호시성을 가진 부자 영감이 있었습니다. 아주 탐욕스러운 영감입니다. 근데 이웃마을에 큰 딸과 아들 셋을 둔 장월평이라고 하는 늙은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큰 딸의 용모가 아주 아름답기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호시 영감이 길에서 한번 보고서는 흑심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호시 영감이 어떻게 딸을 갖다가 자기 손아귀에 누르려고 궁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장월평을 갖다가 이제 자기 집에 모셔다가 아들의 요즘 말로 가정교사 좀 아들을 갖다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부탁을 하면서도 아주 많은 후한 보수를 주죠. 그리고 이제 장월평의 환심을 살려고 장월평의 부모가 객지에서 죽었는데 돈이 없어서 고향으로 못 모셔오는 걸 알고 그걸 갖다가 심써가지고 이제 장지까지 마련해주고 아주 장례를 후하게 치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장월평하고 가까워지면서 아주 환심을 사는 거죠. 또 이제 이 장월평하고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이 죽임을 당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장월평이 이제 관가에 의심을 받고 갇히게 되는데 이때 또 손을 써서 장월평을 갖다가 구해주게 됩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 장월평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일부러 원한 있는 사람을 죽였다고 합니다. 벌써 한 사람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장월평의 가족들은 이 호시 영감을 갖다가 아주 신처럼 떠받들고 아주 고맙다고 그러겠죠.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장월평의 부인이 딸을 데리고 친정에 갔는데 집에 까닭 모를 불이 일어나서 이 장월평하고 세 아들이 불에 타 죽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알게 되지만 호시 영감이 계획적으로 이렇게 문을 잠그고 불을 태워서 죽인 거죠. 그러면은 뭐만 남았겠습니까? 이제 딸하고 어머니만 남았을 거 아니에요. 이러한 딸하고 어머니만 남은 두 모녀에게 호시 영감이 다가가서 또 감언이설로 내가 잘 돌봐주겠다. 앞으로 일 걱정하지 말아라. 딸내미도 내가 좋은데 시집 보내준다.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이제 딸이 어디서 이제 중매가 들어오면 의논하면은 여기보다 더 좋은 데가 있다. 내가 더 좋은 데 보내준다 하면서 결혼을 갖다가 혼인을 맡게 되는 거죠. 근데 두 모녀는 어찌할 수가 없었죠. 그러다가 이제 이 호시 영감이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딸을 갖다가 나한테 주면 내가 호강시켜주고 당신 엄마도 아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되죠. 이 말을 갖다가 엄마한테 들은 딸이 비로소 그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궁금증이 풀리게 되는 거죠. 그동안 지나치게 자기 집에 대해서 잘 대해줬다는 거, 그리고 뜻밖의 아버지하고 이러한 남동생 오빠가 죽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 모든 게 저 호시 영감이 꾸민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을 하게 되죠. 근데 그날 밤에 이 딸의 꿈에 죽은 장월평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얘야 마음이 내키지 않겠지만
그 호시 영감에게 시집가도록 해라. 그래야만 이 애비 뜻대로 이루어진다. 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님 그렇지만 어떻게 원수에게 시집가라고 할 수 있겠냐고. 북한 말로는 원수가 되겠습니다. 원수에게 시집가라고 할 수 있겠느냐. 깨보니까 꿈이었죠. 근데 아버님이 이렇게 꿈속에 나타난 게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호시 영감에게 시집가기로 이제 마음을 먹습니다. 이렇게 꿈에서 어떤 말을 듣는 경우에는 꿈대로 따라주는 게 좋습니다. 계시적 성격의 꿈이라고 하는데요. 이 꿈에 나타날 때 그래도 꿈꾸는 사람에게 가장 믿음을 줄 수 있는 돌아가신 부모님이라든지 조상이라든지 아니면 산신령이라든지 노파나 노인, 부처님이나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또는 동물의 모습으로 커다란 호랑이라든지 아니면 거북이가 나타나서 어떠한 말을 합니다. 이러한 거는 이제 이러한 영영이 실제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꿈의 상징 기법의 하나죠. 돌아가신 부모님이 와서 얘기하는데 그거 안 따르자니 좀 찜찜할 거 아닙니까? 사례를 들어보면은 딸이 죽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죽은 딸이 나타나서 아빠 로또를 사보세요. 샀더니 로또에 당첨됐습니다. 또 어떤 유치원 원장은 좀 안 돼서 걱정하고 있는데 꿈에 독산동으로 이사 가거라 이런 꿈을 꿉니다. 깨어나서 실제로 그 서울에서 찾아보니까 독산동이라고 실제로 있더랍니다. 이런 거면은 가는 게 좋습니다. 또 주식하는 사람에게 어느 날 꿈속에서 무슨 땡땡 주식을 사 보거라. 이때도 역시 사는 게 좋습니다. 계시적 성격의 꿈은 꿈대로 따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고전소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런 현몽하는 방식이죠. 어떤 주인공이 이제 꿈에 꿈을 꾸죠. 야, 그 원수놈들이 널 죽이러 오니까 빨리 대피하거라. 이러한 꿈속에서 돌아가신 아버님이나 어떤 어른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피하는데 이런 고전소설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그 장월평에게 시집간 딸은 어찌 됐을까요? 그 호시 영감에 첩이된 뒤에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아들을 하나 낳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어머니도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죽게 되고 이 딸 본인 자신도 병으로 일찍 죽게 됩니다. 결국은 호시 영감이 흑심을 품고 딸을 갖다 취했지만은 그 딸을 갖다가 취한 기간이 1년이 채 안 됩니다. 아들 하나 남겨놓고 그냥 갔죠. 그런데 그 아들 이름이 호유화라고 하는데 이 호유화가 장성에서 역적으로 몰리게 돼서 역적짓을 하다가 발각이 나서 뭐 우리나라 이전에도 역적하다가 잘못되면은 3족이 멸한다고 그러는데 중국은 9족을 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호시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싸그리 몽창 다 죽임을 당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냥 멸족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호유화가 죽은 장월평이 새로 태어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그 호시 영감은 젊고 아리따운 여자를 갖다가 취하고자 하는 욕심에 사람을 죽였죠. 많은 사람을 갖다가 죽였는데 결국은 그 여인에게서 난 자식 호유화가 역적으로 몰려서 온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하게 되죠. 자, 불교 말로 우리 인과응보라고 있지만 이러한 악한 업보를 쌓아서 한 집안이 멸망하게 됐다는 이야기죠. 불교에서는 삼독이라고 해서 탐진치를 들죠.
우리 인간을 미망에 빠뜨리게 하는 탐욕을 경계하라. 진, 성내는 거, 화내는 거를 갖다가 경계하라. 분노, 이런 마음을 갖지 말아라. 그 다음에 7호에서 어리석음을 또 들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비극이 어리석음에서 시작이 된다. 저 노자의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천망은 회의하나 소위 불루다. 소위 불실이라고도 합니다. 천망하면은 하늘의 그물 망자입니다. 하늘의 그물은 회의하다. 넓고 넓어서, 소는 이제 성기다. 좀 이렇게 엉성한 걸 뜻합니다. 이렇게 그물이 이렇게 엉성한 거. 하늘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하늘은 넓고 넓어서 그 엉성해 보이는 것 같지만은 불실, 읽는 게 없다. 불루가 좋겠습니다. 셀루자, 세는 것이 없다. 즉 우리 요즘에 사람들이, 못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법망만 잘 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법의 그물을 갖다가 잘 피하겠지만 결국은 하늘의 그물은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고 했습니다. 착한 선업을 쌓으면 복을 받게 되고, 또 악한 업보를 쌓으면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병주 씨의 그 천망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제가 참 재미있게 읽으면서 참 감동을 받았는데요. 원래는 이게 이제 매화나무의 인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한 마을에 아주 탐욕스러운 영감이 있었습니다. 마치 혹시 영감처럼 아주 그 부자 그런데도 마을 사람들을 상대로 고리대금업을 하고 아주 그 인심이 아주 야박한 사람이었죠. 어떤 그 어려운 사람이 땅 문서를 맡기고 돈을 빌리러 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내가 이걸 이제 도회지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이제 갚겠다, 나중에 한 2년이고 3년이고. 이 사람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이제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땅 문서 찾겠다는 그 기쁨에서 자기 집에도 안 들리고 밤중에 이 밤중에 이 못된 영감에게, 탐욕스러운 그 부자 영감에게 오게 되죠. 그래서 돈을 주면서 내 땅 문서를 달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땅 문서에다가 뭐 이자 받고서 그걸 내주면 되는데, 이 탐욕스러운 영감이 그 사람이 땅 문서 들고 이렇게 좋아하는데 그 방 안에 있던 어떠한 거루, 딱딱한 거루 쳐가지고 이 사람을 죽입니다. 먼저 그 전에 물어보죠. 여기 오다가 누구 만난 사람이 있나? 없다고 하니까, 이놈만 없어지면 이 땅 문서는 영원히 내 거가 되고 또 돈도 받았고. 그래서 이제 그 죽이고 나서 그 시체를 갖다가 집 뒤에 뒷안에다가 파묻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는 그 머슴이 있었는데, 이 머슴도 역시 그 주인 닮아서인지 아주 게으르고 아주 그냥 좀 욕심이 많은 놈이죠. 그래서 이제 일도 열심히 안 하고 그 어디 마을에 어디 이런 데 가서 노름인을 갖다 하다가 이제 그날도 밤 늦게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 대문으로 들어오면 또 이 탐욕스러운 영감이 뭐 잔소리해도 그러니까 몰래, 제 딴에는 몰래 온다고 뒷담을 갖다 확 넘어서 들어온 거죠. 근데 뒷담을 탁 넘어오니까 이 탐욕스러운 영감이 그 죽은 시체를 갖다가 땅에다가 다 묻고서 이제 거의 묻을 때쯤이었어요. 근데 쿵 떨어지니까 처음에 이 머슴은 주인 영감이 자기 붙잡으려고 거기 대기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놀라는 게 주인 영감이 더 놀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머슴이 담터무 딱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여태가 됐으면 너 이 자식 어디 가서 이제 와 하고 막 야단치고 막 그럴 텐데, 오히려 그냥
아니, 어디 갔다, 뭐, 어디 와? 하고 오히려 당황해 합니다. 그러니까, 이 머슴이, 아이, 주인 영감이 여기서 뭐 하셔? 그러니까, 아, 나 여기다가 지금 매화나무를 심으려고 그래. 하고서 이제 거짓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 시체 그 한 위에다가 결국 매화나무를 갖다 하나 이제 심게 되죠. 이제 그날 밤은 그렇게 지나갔지만 이 머슴이 이제 알게 됩니다. 희한하게 그 소설 속에 보면은 그 시체 위에다가 매화나무를 해서 그런지 다른 매화나무보다도 아주 꽃이 아주 선명하고 막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야, 저 매화나무가 좀 이상하다 뭐하고 사람들이 뭐 이게 얘기하면은 어디선가 짠하고 나타나서 아주 매화나무 손도 못 대게 합니다. 이 탐욕스러운 부자 영감이. 근데 그때부터 이 머슴이 다 알게 되죠. 어느 정도. 그래가지고 그냥 밥 먹고서 일 나가지도 않고 이렇게 낮잠 자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부자 영감의 그 부인이 마누라가 아, 야 자식아 일하러 안 나가? 그러면은 아유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런다면서 이렇게 민구적거리고 그랬죠.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아유 그냥 잠이나 한 잠 자고 저 매화나무나 한번 파 뒤집어 볼까? 이렇게 이제 협박 공갈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는 이제 이 주인 영감은 근데 꽥 소리도 못해요. 진짜 파내면은 시체 나올 거 아닙니까 거기서. 자 이렇게 되더니 이어서 이제 그 머슴이 그 부자 영감을 협박하기 시작하죠. 그 부자 영감에게 뭐 딸도 있고 자식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서울에 다니는 뭐 여대생 딸이 있다면 아 그 딸을 갖다가 나한테 좀 주면 어떻겠는가, 네, 거기다가 장가가고 싶은데 라고 이렇게 협박을 하게 되고 그 나머지 자식들도 뭐 예를 들자면 소설하고 다를 수가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누가 죽고 누가 또 어떻게 뭐 시집간 딸은 뭐 어떻게 남편한테 두들겨 맞거나 소방 맞아서 오고 누구는 또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온 집안이 파멸로 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 맨 뒤에 그렇게 천망은 회하나 소위 부르라고 맨 마지막에 또 나온다고 합니다. 천망, 하늘의 그물. 우리는 법망보다도 이 하늘의 그물을 갖다가 좀 두렵게 알고 살아가야겠습니다. 즉 선업을 쌓자는 거죠. 하나 더 재미있는 얘기 하자면 어느 관상을 잘 보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그 어느 마을에 아주 부자로 사는 사람의 관상을 딱 봤는데 이 관상가가 보기에 이상한 거예요. 저 사람의 얼굴을 보면 저 거지로 살아야 될 관상인데 어떻게 그 부자로 사는지 도저히 자기 관상을 봐온 거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그 부자로 사는 사람에게 물었죠. 당신은 이상하다. 내가 보기에 거지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부자로 살 수가 있느냐. 당신 살아오면서 뭐 어떻게 착한 일 한 거 없냐. 착한 일 하면은 또 복 받아서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 나는 뭐 그렇게 착한 일 한 게 없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한번 꼭 얘기 좀 해보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글쎄 내가 저 살아오면서 한 가지 뭐 좀 잘한 거는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어느 이렇게 여름에 참 올해 수해가 참 많이 났죠. 여기 참 너무 가슴 아픈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그 수해가 났을 때 이 강에 이렇게 나가 보니까 그냥 뭐 막 떠내려가는데 커다란 나무 둥걸이 이렇게 오는데 아주 시커먼 게 떠내려오더래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시커먼가 했더니 그 나무 둥걸 위에 그 개미들이 그냥 다 올라타가지고 아주 그냥 그 새까맣게 돼서 아주 이렇게 떠내려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아유 저거 좀 개미들이 다 빠져 죽겠구만 해가지고 둥거를 갖다가 이렇게 멈추고 긴 막대기로 하나 해가지고서 이렇게 노니까 개미들이 이렇게 그 막대기 따라서 이렇게 무사히
이 땅으로 이렇게 나오더랍니다. 내가 그거 하나는 그래도 잘한 거로 생각을 한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무릎을 탁 치면서 당신이 수많은 생명을 살렸으니까 이렇게 부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제가 알고 있는 최고의 재미난 옛날 얘기, 구비문학 대계라고 책이 굉장히 아주 두껍고 우리나라 뭐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 평안도, 함경도 이러한 구전되어 오던 얘기를 모아놓은 책이 구비문학 대계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논문 및 자료 정리차 책을 보다가 야, 이렇게 재미난 옛날 얘기가 실려 있구나. 제목은 소도둑놈 잡기라는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에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구독 신청을 부탁드리고요. 꿈을 꾸고 나서 제가 운영하는 개인 사이트가 있습니다. 홍순례 박사 꿈의 몽 사이트에 정회원으로 가입을 하시면 1년간씩 정회원으로 자료를 이용할 수 있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